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문의 기원 및 동북아 인간 집단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조문의 형성과 이주 그리고 분포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주변 종족과의 관계도 살펴볼 것입니다. 발표할 목차입니다. 1장에서 조문의 기원을, 2장에서 조문과 현대 일본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1장과 2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우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조문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고인골과 삼국시대의 고인골에서 조문혈통의 유전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의 고유종으로 알려졌던 조문혈통의 유전자가 한반도에서 발견되면서 조문혈통이 일본의 고유종이라는 인식은 이제 학계에서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울치, 에크벤, 악마문 동굴 등의 연해주 및 동북 시베리아 지역의 개체들에서 조문인의 조상과 관련된 혈통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문은 일본에만 거주하던 고유종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며 일본 열도에 거주하던 조문혈통은 일본인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일본 열도의 조문과 일본인은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대 일본인에서 발견되는 조문혈통은 한반도에서 요소인과 조문이 혼합된 상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문을 일본인의 기원 중 하나로 설정하는 것은 근대 시기에 정치적 관점인 일본인의 일본열도 기원설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점입니다.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인과 완전히 다른 서구적인 일본인의 기원을 윤색하고 창조하기 위해 주장되었습니다. 일본 열도의 조문은 한반도에서 도래한 일본인에 의해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던 불행한 선주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장 조문의 기원 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이누의 조상은 조문 하나가 아니다로 아이누의 조상이 조문뿐 아니라 동북아의 해안지역 다른 혈통들의 영향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근 조문의 기원이 일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타카시 가쿠하리 등의 연구와 일본의 조문혈통이 한반도에서 이미 혼합된 뒤 건너갔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박종화 등의 연구, 마틴 로비치 등의 연구가 생산되었습니다. 2021년 네이처에 발표된 마틴 로비치 등의 연구에서는 신석기 시대 한반도의 가덕도 장항 패총, 통영 연대도 패총, 통영 욕지도 패청 유적 등에서 출토된 인골들을 분석하여 이들 인골의 유전자의 요소혈통과 조문혈통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 인골의 유전적 조성이 신석기 시대 요소지역의 홍산문화인과 조문인의 혼합으로 모델링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박종화 등의 논문은 역사시대인 삼국시대 한반도의 금강가에 해당하는 김해 지역의 대성동 고분과
태충에서 출토된 유골에서 북중국의 혈통과 조몬의 혈통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다카시 가쿠아리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울치, 에크벤, 악마문 동굴 등에서 출토된 고인굴 개체에서 조몬의 조상 혈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에도시대 홋카이도 아이노와 홋카이도 조몬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에도시대 아이노에는 홋카이도 조몬이 가지고 있는 4개의 하플로그룹이 없지만 대신 홋카이도 조몬이 가지지 않은 19개의 하플로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두 집단이 유전적으로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에도시대 아이누이 혈통에 영향을 미친, 즉 조몬 혈통 이외의 유전자를 제공한 혈통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시베리아 동북지역의 해안에서 오호츠크를 거쳐 홋카이도까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지역의 혈통이 에도시대 홋카이도 아이누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즉 에도시대 홋카이도 아이누는 조몬뿐 아니라 시베리아 오호츠크 혈통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주제는 조몬의 조상이 26,000년 전에 다른 대륙 동아시아인과 분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림은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인간 집단 아메리카 인디언의 분화를 보여주는 개통수입니다.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라인이 이카와즈 조몬으로 이들이 동아시아인과 동북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공동조상과 26,000년 이전에 분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카와즈 조몬은 모든 동아시아인, 동북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공동조상과 26,000년 이전에 분기하였다는 뜻입니다. 6에서 5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난 인류의 한 갈래에서 먼저 TNUN이 갈라져 나왔고 다시 인도와 버마 사이의 안다만 열도의 원주민인 온지의 조상과 조몬, 동아시아인, 동북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공통조상이 분기했습니다. 이렇게 분기한 조몬, 동아시아인, 동북아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공통조상에서 가장 먼저 조몬이 분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아시아인이 분기되어 나오고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분기됩니다. 조몬의 조상은 기층 동유라시아인 집단에서 갈라져 나왔고 동아시아인 집단 역시 기층 동유라시아인 집단에서 26,000년 전에 분기되었으며 동북아시아인 동시베리아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가장 마지막인 23,000년 전에 분기되었습니다. 개통수를 통해 온지와 분기한 조몬, 동아시아인, 동북아인, 동시베리아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공동조상에서 가장 먼저 그것도 26,000년 이전에 갈라져 나온 집단이 바로 조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카시 가쿠아리 등의 연구뿐 아니라 여러 연구자의 검증된 연구를 조합한 것이므로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설명할 것은 조몬의 조상이 히말라야 남쪽 경로로 해안지역을 따라
동북아로 이동하였다는 주제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6에서 5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 각지로 확산합니다. 다카시, 가쿠아리 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중해로 서유럽으로 확산되었고 다시 히말라야 북부 루트로 북유럽, 서부스텝, 동부스텝으로 확산하는 경로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으로 향하다가 한 갈래는 인도로, 다른 한 갈래는 히말라야 남쪽 루트를 지나 해안을 따라 동아시아로 확산하는 경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나 노란색으로 표시된 히말라야 남쪽 루트로 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동북아로 북상한 경로가 조문이 이동한 경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분자인류학에서 티벳에서 시작되는 확산의 경로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문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에게해, 인도, 동아시아 및 동북아로 확산한 티베트 문명의 놀라운 흔적이 고고학, 철학, 문화의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봉쇄로 인해 티베트와 관련된 연구의 진전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특별하게 기대됩니다. 세계산 사상이나 난생신화, 피라미드, 묘에 조성하는 본분 등은 모두 고대 티베트 문명의 흔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조문은 26,000년 전에 형성되어 동북아의 해안가로 이주하여 분포하다가 대륙계와 일본계로 분리되었습니다. 조문은 26,000년 이전에 형성되어 동아시아의 해안가를 따라 북상하여 동북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동해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빙하기에 동북아 대륙과 일본 열도는 붙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 조문은 대륙과 일본 열도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대륙 및 일본 열도에 폭넓게 분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15,000에서 14,000년 전 빙하 극성기가 끝나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도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였고 대륙과 일본 열도는 분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조문 역시 대륙계와 일본계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진화와 혼합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륙계 조문으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기원 4에서 5세기 삼국시대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조문의 흔적입니다. 이 시기까지 조문은 한반도 남부에서 요소혈통과 혼합된 형태지만 유전적 흔적이 지속되었습니다. 아마도 14,000년 전에서 이 시기까지 한반도 전역 혹은 한반도의 일부인 남부지역에서 조문의 혈통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소의 문화와 함께 요소의 혈통이 동북아로 확산하면서 대륙계 조문은 요소의 혈통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조문 혈통은 일본의 고유종이 아니며 요소의 홍산 문화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요소의 혈통이 대륙의 조문 혈통을 대부분 대체하였고 고립되었던 일본의 조문만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장 조문과 현대 일본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일본인의 기원을 연구하는 두 가지 경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중 구조가설에 근거하여 일본인의 기원을 설명하는 경향입니다. 1991년 발표된 하니하라의 이중구조가설에 근거하여 일본인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일본인이 조문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과 청동기 시대 일본으로 건너간 한반도인 혈통이 혼합되어 야요이인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즉, 조문혈통과 한반도에서 건너간 야요이 혈통, 이 두 혈통을 현대 일본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구조 가설은 이미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현대 일본인의 유전 구성이 야요이 혈통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고분 혈통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문, 야요이와는 많이 다른 고분 혈통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졌습니다. 고분 문화는 삼국시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세운 문화라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이중구조가설의 지지자들은 일본 내부의 다양한 미세구조를 제시하며 일본 내부의 복잡성 때문에 고분혈통이 발생하는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환경과 유전적 영향을 보완하는 것으로 고분혈통이라는 이질적인 유전자가 갑자기 등장하는 변수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의 유전자 물결을 설명해야 내부의 미세구조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자가 동경대의 사이토 나루야 교수입니다. 삼중구조 가설은 이중구조 가설에서 주장하는 조문혈통과 대륙계, 야요이, 혈통 외에 대륙계에서 다시 한 번의 유전적 파장이 일본 열도에 미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1번의 조문혈통과 2번의 대륙 청동기 시대인, 즉 한반도에서 건너가 성립된 야요이 혈통 외에도 다시 대륙의 철기 시대인, 즉 삼국시대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야마토 혈통 등 세 가지 기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주장 모두 커다란 결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 일본인은 삼국시대 한반도인의 직접적 후손으로 이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고분 문화를 건립하고 조문과 야요이인을 대체하며 현재의 일본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도의 조문인은 완전히 대체된 것으로 보이고 야요이의 경우 새로이 일본 열도로 건너간 야마토 혈통과 세력 싸움을 하거나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혼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요이의 본거지인 큐슈에서 조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야요이의 혈통이 보다 강하고 야마토의 본거지인 긴키에서 조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야마토의 혈통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두 세력이 각자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과정에서 철기 문화를 보유한 야마토가 우세한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큐슈에서도 야요이의 흔적이 보다
강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야마토와 훨씬 가까운 유전적 조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야마토에 의해 일본의 고대 권력이 수립되면서 야유이 혈통 상당 부분이 대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야마토 혈통이야말로 현대 일본인의 직접적 조상으로 현대 일본인은 야마토와 거의 유사한 유전적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몬이나 야요이와는 상당히 다른 유전적 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몬은 앞서 설명한 대로 야요이와 야마토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었고, 야요이는 지역적으로 일부가 야마토와 혼합되어 현대 일본인의 유전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요이인들 역시 대체적으로는 야마토에 의한 침략과 대체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유전적 분석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야요이와 조몬이 혼합되어 고분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에서 왼쪽 위쪽에 있는 고동색은 요소의 혈통을, 그 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조몬의 혈통을 나타내고, 그 아래는 순서대로 야요이인, 고분인, 현대 일본인을 나타냅니다. 야요이, 고분, 현대 일본인 순으로 갈수록 고동색의 요소혈통이 많아지고 파란색의 조몬혈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건너간 인간 집단이 조몬혈통과 혼합하여 야유이인이 되고, 이 야유이인이 다시 조몬혈통과 혼합되어 고분인이 되었다면 오른쪽 아래의 그림처럼 고분인은 조몬의 성분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유전학적 분석에서는 고분인은 야유인보다 조몬혈통의 성분이 훨씬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유인과 조몬인을 혼합해서는 고분인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하게 야유이인의 후손으로서 고분인이 성립하려면 야유이인보다 요소혈통의 비율이 보다 높고 조몬혈통의 비율은 보다 낮은 집단과의 혼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삼국시대 한반도의 가야인과 유사한 유전적 조성을 가진 집단과 혼합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가야인의 유전적 조성은 뒤에서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삼국시대 남부지역 한반도인은 고분인, 현대 일본인과 매우 유사한 유전적 조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국시대의 한반도인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고분 문화를 건립한 고분인이며 현대 일본인의 직계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마토, 즉 고분인은 야유이 혈통의 후손일 수 없습니다. 또한 야유이 혈통과 조문 혈통이 혼합되어 고분인, 즉 야마토인이 성립되었다는 이중가설 모델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고분인이 야유의 혈통의 후손이라면 조문의 성분이 훨씬 높게 검출되거나 최소한 야유의보다 적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야유의, 고분, 현대 일본으로 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조문의 성분이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유의에서 고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우 급격하게 조문의 성분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급속한 유전 성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혼합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이주와 대체의 과정으로만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립계와의 혼합만으로는 설명이 곤란하고 조문 성분을 일부 포함한 대륙계, 즉 삼국시대 한반도인의 일본 이주와 이들에 의해 야유이인이 일부 대체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유이와 고분의 조문 성분은 한반도가 고향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에서 규슈 지역으로 건너간 인간 집단이 야유이 문화를, 삼국시대에 한반도에서 김기 지역으로 건너간 인간 집단이 고분 문화를 건립하였습니다. 마틴 로비츠 등의 연구가 제시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의 초기 신석기 시대와 중기 신석기 시대에 조문의 혈통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안도는 요서의 홍산문화 혈통 100%, 통영 연대도, 가덕도, 장항, 통영 욕지도의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들은 요서의 홍산문화 혈통과 조문 혈통의 혼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문 혈통은 신석기 시대에 이미 한반도에서 요서 혈통과 혼합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조문 혈통은 박종화 등의 연구가 분석했듯이 아마도 최소한 삼국시대인 4에서 5세기까지 한반도에서 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림은 박종화 등의 연구가 제시한 삼국시대 가야, 김해 지역의 고분과 폐총에서 출토된 유골 중에서 조문의 성분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정상치 TK1 6개체의 유전적 조성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개체 1, 개체 2, 개체 3, 개체 5는 청동기 시대 요서혈통이나 청동기 철기 시대 황하혈통으로 100% 모델링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비교한다면 조문혈통이 요서혈통에 의해 상당히 많이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4개체는 100% 북중국의 혈통으로 모델링 됩니다. 하지만 개체 4, 개체 6은 소량이 남아 조문의 성분이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성분이 보다 많은 신석기 시대와 조문의 성분이 거의 없는 현대 한국인까지 고려한다면 긴 세월 동안 점차 조문의 혈통이 북중국의 혈통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국시대 가야, 김해 지역의 고분과 패총에서 출토된 유골 중에서 조문 성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TK2 두 개체의 유전적 조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체 모두 조문이나 이카와즈 조문의 성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삼국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인간 집단은 이렇게 북중국 혈통과 조문 혈통이 혼합된 상태에서 건너간 한반도의 삼국시대 인간 집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문의 혈통은 한반도 시대에는 적어도 삼국시대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문의 조상은 6에서 5만 년 전 아프리카를 출발한 이후 노란색으로 표시된 히말라야 남쪽 경로로 해안을 따라 동북아로 북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26,000년 전 이후 동북아 해안가에 정착하여 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대륙의 해안가에서 분포하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15,000년 전 빙하 극성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자 동해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이들은 해수면의 상승으로 대륙과 일본 열도로 분리된 이후 북중국의 요소 혈통에 의해 대륙에서는 보다 먼저 급속하게 대체가 진행되었고 그 후 한반도로 진출한 요소 혈통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일본 열도의 조문 혈통도 점차 대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반도 남부에 고립되었다가 요소인과 혼합되거나 대체의 과정을 겪은 조문 혈통은 야요이 시대에 한번, 고분 시대에 다시 한번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고분인과 현대인에게 검출되는 조문 혈통을 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일본인에서 발견되는 현대 일본인의 조문 혈통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건너간 요소 혈통과 일본의 조문 혈통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열도의 조문은 한반도에서 요소 혈통과 조문 혈통이 혼합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인간 집단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야요이인은 청동기 시대, 고분인은 삼국시대, 일본 열도로 건너가 각각 조문을 대체하며 일본 열도에서 확산하는 과정을 거쳤고 야요이 집단은 규슈 지역을 근거지로 고분 집단은 긴키 지역을 근거지로 방어와 침략의 대결을 펼치게 되었고 철기와 기만 문화로 무장한 고분 집단이 승리하여 야마토를 세우고 일본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긴키 지역에서 조문 성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규슈 지역에서는 조문의 성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야요이인에 보다 가까운 유전적 조성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조문 혈통은 한반도에서도 일본 열도에서도 대체의 과정을 겪었으며 일본에서 조문인은 일본인의 조상이 아니라 일본인의 조상이 학살한 선주민이라는 것이 가장 사실에 가까운 해석일 것입니다. 적어도 긴키와 큐슈의 조문은
도레인에 의해 대체된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으로 조문의 기원 및 동북아 인간 집단과의 관계 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